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특징 주도뿐만 아니고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두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베스트 투자 전문 인성익 고문,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오전장의 뉴스 그리고 특징 섹터와 종목들까지 한 번에 산다 안 산다를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가 모처럼 만에 오전부터 상승하는 흐름이에요.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도 참 긍정적으로 포착되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느낌이 강했잖아요. 저희가 방송할 때 사실 시장의 하락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오전은 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분께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성웅 차장이 2820선을 현 구간에 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까지 이런 분위기 좀 저희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가 지금 지수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네. 좀 되고 있고요. 우선 뭐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벌써 30% 이상은 좀 넘어섰거든요. 불과 이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에 불과했었던 이 비중이 이 엔비디아 효과로 인한 이 SK하이닉스 또 이제 관련 이 HBM 이 장비주들의 좀 상승세에 힘입어서 전체 지수에서 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시장이 좀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한 700개 좀 넘고 하락하는 종목이 무려 1,700개가 넘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별로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이제 9% 그리고 이 삼천장제약 HLB 중심으로 시장을 좀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나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는 이런 수급에 대한 쏠림 부분은 좀 어제보다는 덜한 느낌은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환율이 떨어지고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그 전처럼의 어떤 주도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에 의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온화한 분위기가 좀 장 초반에는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제 장 막판으로 갔을 때는 뭐 지금 최근에 시장 본다고 했을 때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오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 같은 보유 비중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 말씀은 뭐 주식 보유하면서 꾸준하게 차분하게 대응해 가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자, 인성익 고문 2800선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박스권 상단을 이제 거의 돌파하는 건데 안에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2800선 이 다음에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앞에 3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 있게 좀 보시는 건가요? 오래 봐야죠. 예, 뭐 올해같이 좋은 적이 올해만큼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3천선 올라가는 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니까 뭐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그 갈까 말까 긴가 man가 생각하지 말고 지수는 뭐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큰 무기가 지금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갈수록 계속 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관련해서 삼성전자 급등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납품에 대한 어떤 그 반감 효과에서 하이닉스는 또 아침에 좀 급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2차 전지 그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갖고 상승을 했다. 지금 차익 매물이 벌써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까지 우리나라의 3대 축이 오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급등할 수밖에 없고, 급등하다 보니까 장중에 또 차익 매물 나오고 또 좀 하락하는, 다시 이제 조정하는 모습,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장이 지금 뭐 오후까지 진행되겠느냐? 저는 진행될 것 같아요.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아마 오후 들어서는 2차 전지 상승이 다시 시작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꿈틀꿈틀대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 갖고 오늘 올랐죠. 올랐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근데 문제는 반도체가 오를 때 그 따라오르지 않는 것들, 최근이 아니라 이제 어제로 보면 뭐 그동안 급등했던 한미
한미반도체, 하나 머티리얼,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세였는데 오늘 조금 조정을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간 게 올라가고 올라간 건 좀 조정을 보이고 이런 현상이니까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는 그냥 올라가지는 않고 조정을 보인다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개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수급 동향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삼성전자에 대한 편식이 오늘도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종목의 편식이 심하면 차장님 조금 다른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 아닐지, 지수에 왜곡이 있는 건 아닐지 우려가 공존해요. 이에 대한 판단도 좀 더해 주시죠. 최근에 한 달, 두 달 계속 그런 고민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뭐 CME, 그 잔고, 그러니까 CM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어떤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CM이 어떤 잔고나 이런 부분이 크게 줄어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이 대기 심리는 지금 풍성하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외국인들 눈에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올해 이제 하반기, 올해 이번 주도 시작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때 가장 많이 샀던 게 바로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순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실적주를 바탕으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하반기 때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 위주로의 실적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하반기 때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은 좀 꾸준하게 좀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시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봐야겠지만, 저는 이 상반기 때 주도주가 하반기 때 주도주로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외됐다라는 것보다도 실적 대비해서 이 주가가 안 가는 괴리울인 종목들은 꾸준하게 그냥 단순하게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샀던 종목들은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약간의 좀 변화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종목들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수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급 주요 대상이 되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외국인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가 결국 시장 이야기가 되고 있는 오늘장의 흐름인데요. 잠시 후에 반도체 조금 더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장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 오전 이 시점에서 오후장까지 미리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익 고문님은요, 트레이딩 전략 앞서서도 힌트를 좀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안 갔던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보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가는 종목에 위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안 갔던 종목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지금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하루 이틀 가다가 쉴 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그러고 그게 운 좋게 올라가면은 또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을 크게까지 확산할 필요는 없어요. 가는 종목, 그러니까 수급이 떨어지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사고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이 완전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현재는 바이 앤 홀드보다는 바이 앤 셀, 그러니까 사면은 팔 기회를 바로 만들고, 그게 가능하다면 당일에도 가능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서 물릴 수 있는 장은 아니고, 사서 바로 팔지 못해서 물리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올라가던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관점을 가지고 좀 매매를 좀 빠르게 하는 게 현재 정세에서 맞지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서익 고문의 오늘의 전략을 들어보면 투자의 시기에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의 전략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보니까 대응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략을 뭐 타이트하게 짜서 뭐 단기 매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부분에 관심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더욱더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어떤 여기서 이제 뭐 포트를 변화시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라는 그런 큰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시장에서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이 수혜주나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급변하는 뭐 주도주가 또 갑자기 좀 바뀌거나 그럴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존의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러프하게 좀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고모님께서 특별히 가는 종목이 간다, 바이 앤 셀, 그러니까 매수하면 팔 기회를 빠르게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차장님은 실적 중심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잘 기억하면서 오늘장 저희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전을 움직이게 하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집중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을 쏘아 올린 건 삼성전자입니다. 내용은 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단독 보도 이후에 물론 삼성전자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긴 했는데 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오르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납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빨간불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산다 안 산다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팬말 들어주시죠. 깜짝 놀랐어요. 안 산다로 일치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차장님은 산다, 고모님은 안 산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인석 고문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가 지난 상반기에 주도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오늘 삼성전자 오전에 해프닝이 잠깐 있었지만 사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반기 주도주는 반도체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별 재미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오늘 올라가는 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윗골을 달고 있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 반감 효과로 해서 하락을 했다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하이닉스가 재차 상승세를 이어갈까 약간 의문이고 삼성전자는 빠지진 않더라도 그냥 버티는 정도에서 조금 상승 정도. 그렇다면 그게 반도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이게 같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로 같이 움직이는 장이지만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일단은 부담이 없다는 측면. 그리고 반도체는 조정을 좀 그동안 개별적으로 보이긴 했지만은 오늘 올라가는 게 그냥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서 올라가고 주도주는 오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글쎄 여기서 그렇게 올라가는 게 뭐 빠지지도 않겠지만 올라가는 게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X라기보다는 세모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X라고 표현한 거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일단은 반도체는 계속 봐야 되는 업종이고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하반기에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고 우리가 뭐 말씀드렸지만 HBM3 그 다음에 나올 또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할 그 반도체 영역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조금 보는데 당분간 뭐 한 1주, 2주 하든 짧은 상황에서는 반도체보다는 다른 쪽을 좀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이 고문의 말씀이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에서 있을 삼성전자 또한 2주 뒤에 있을 SK 하이닉스 실적 그 어감까지는
이 반도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폭, 이 베타 탄력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선희 고문이 그렇게 보셨던 그런 뷰가 틀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바뀌면 내가 뷰를 바꾸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의 상승세를 또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우리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 빠졌었다가 지금 어제 4.6%인가 이제 오르면서 끝났는데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뭐 관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뭐 2차 전지 볼 때 테슬라 보듯이 반도체 볼 때 엔비디아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평소 거래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고점 찍고 좀 이제 실적은 워낙 좋게 나오는데 이제 볼 거는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9월 달에 금리 얘기인데 금리 인하 얘기가 점점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좀 안 좋게 돌아가니까 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다시 또 서서히 부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볼 거는 엔비디아의 시세예요. 이제 어떻게 변할까? 그거에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움직이면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때까지는 좀 버텨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네. 자, 인성욱 차장한테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일단 산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인성희 고문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반도체의 최선호, 엔비디아의 시세와 탄력이 둔화됐다. 즉 최선호주에 있는 글로벌 선두그룹이 약간의 조정 국면 아니면 보합 국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좀 의미 있는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엔비디아 쪽에서의 주가와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좀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는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굳이 이제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팔고 어떤 다른 섹터로 간다라는 이 플로어 자체는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고, 어떤 근거도 특별하게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면은 이 6월 달에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쪽 그 하반기 때 이후에 가장 최고의 수출액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이 이 작년 6월 달 대비해서 이 반도체 수출액만 지금 50% 이상, 다른 품목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게 좀 수출액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의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반도체 통틀어서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들어가기는 좀 편하죠. 왜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로 봤을 때도 3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배 내외에서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삼성전자 쪽이 SK하이닉스보다는 이 호재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어떤 엔비디아와의 연계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SK하이닉스도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지금 필요한 게 지금 1순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를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하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뭐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는 필수 같고, 또 이제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2차 전지는 선택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어떤 변화를 주고서 액티브하게 하는 전략보다는 우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실적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로 이번엔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안에서도 개장하면서 7% 급등을 나타냈던 에코프로인데 이 에코프로가요.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밖에 2차 전지주도 에코프로 BM은 하락 전환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시간이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 솔브레인 정도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돌아오면서 이 훈풍이 2차 전지에 연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국내에는 자체 모멘텀이 영 부족한 걸까요? 일단 저희가 심리적으로 에코프로 하면은 좀 대장격으로 여기잖아요.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아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을 통해서 2차 전지 좀 뷰를 보도록 할게요.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엇갈렸습니다. 인성일 고모님은 어제도 2차 전지를 매수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도 오늘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보유자의 관점에서 고민이 좀 더 깊은 종목인데 의견 주시죠. 에코프로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영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제 7% 올랐고 거래량 300만 주. 오전에 올랐다가 7%또 올랐다가 오늘 조정 보이고 다시 올라가는데 오전 거래량이 200만 주. 아마 어제 거래량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어제의 차익 물량이 오전에 나와서 지금 소화해내는 단계로 봐야 돼요. 그런 거 외에는 에코프로에 무슨 뭐 악재가 나온다, 뭐 악재 나올 거, 뭐 나올 만한 그 2차 전지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에코프로 올해 실적 작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했어요. 작년 4분기 1,200억 적자 나왔고 올해 1분기에 300억 적자 나왔고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올해 실적 안 좋아, 올해도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은데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바닥을 치고 이게 바닥인지는 모르겠어. 워낙 낮은 가격에서 엄청 올랐기 때문에 이걸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에코프로가 가장 긴 거 주봉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0주 이동평균선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그다음에 또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빠질 수도 있겠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7일 연속 상승했어요. 그제 급등 그제 많이 올랐는데 어제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지금 7일간 거의 35%가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량도 평소 거래량의 한 2배 정도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 테슬라 많이 오르는 거는 그 출하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2분기 출하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올라갔다는 게 상당히 주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것도 인도에서 생산하고 지금 많이 늘어나 동남아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2차 전지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가는 바닥이다. 거래량 늘어난다. 대장주가 선발에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글쎄 저는 오후장부터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제가 좀 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오늘 조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 무슨 악재가 있나 봤더니 악재는 별로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 차익 매물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시각들이 좀 이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뭐 그냥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좀 일단은 챙긴 거, 그러니까 먹은 거는 좀 챙겨두자는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성희 고문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주가는 결국 실적의 턴어라운드에 선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선도그룹의 어떤 테슬라의 이런 시세를 보면 분명히 2차 전지 관련주도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성훈 차장. 네. 지금 좋은 실적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적자였지만 턴어라운드를 볼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성훈 차장께서는 그래도 실적을 보자라는 쪽인 것 같은데 네. 자, 2차 전지 어느 부분에서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2차 전지 쪽의 주가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전기차 전환을 폐지한다라고 하지만 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또 이제 뭐 대선 또 투표가 끝나면은 또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이
자기의 이제 투표를 위해서는 결국은 봤을 때는 이제 전기차를 계속해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유럽 쪽에서의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특히 이제 에코프로나 이런 이 양극재 기업들이 이 적자로 전환했던 부분이 눈에 지금 들어왔었잖아요. 확인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전기차 시장은 나중에 갔을 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생산을 계속 늘리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전망치는 지금 당장 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투자가 늘려주면서 PER이 좀 높아지는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 쪽과 기업들과 비교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적극적인 매수, 그러니까 단기적인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기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 심리가 변화했을 때 어제 엊그제처럼 주가에 대한 급등락은 크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단언하기는 분명히 좀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저희 상징적인 종목 에코프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달랐지만 그 내용 저희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핫한 종목이죠. 한미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산다 안 산다 의견부터 체크하고 안에 속 내용물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두 분 모두 매수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3월에 좀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는데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6% 지금 상승 중인데 그래도 윗꼬리를 절반 정도 단 상황이에요. 인성익 고문님, 저희 3월 이후에 시장 관심이 좀 줄어드는 그 주가도 내리막이었는데요. 이 노이즈 추가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전 참 답답한 게 좀 안타까워요. 이 한미약품이 제약 본연의 업종으로 올라가야지 이게 경영권 분쟁으로 올라간다? 참 경영권 분쟁 뭐 그것도 부모와의 그러니까 모친과의 싸움이 네. 아니에요. 그 형제하고 모녀. 모친 모녀가 하는 싸움인데 진짜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우호지 제3자 우호지 분이었던 게 지금 거꾸로 또 저쪽으로 또 넘어갔어요. 모녀 쪽으로. 그래서 뭐 그쪽이 이번에 임시 요청하면 아마 경영권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분 차이가 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야 이런 거 갖고 진짜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하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경영권 지분 싸움은 한미사이언스고요. 실적은 한미약품을 봐야 돼요. 한미약품 실적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도 전혀 이런 것 때문에 영향 미쳐서 못 올라가거든요. 한미약품 볼 때 가장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거 비만 치료제예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그 섹터가 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뭐 펩트론, 인벤티드랩, 한국 BNC 이런 종목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미약품은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선도주는 한미약품이에요. 비만 치료 선도주는 한미약품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충분히 보셔야 되고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작년에 실적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 안 했어요. 올해도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제 생각에는 한미약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그룹 내에서도 계열사 간의 이견과 방향이 좀 엇갈릴 거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고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좀 동감이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기업이고 신약 개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괜찮은 기업인데 이런 경영권 분쟁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르고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더 이런 이슈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편하게 좀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에서 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면역 항암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제 한미사이언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점을 보면은 한미사이언스 사는 관점도 지금 현재 오늘 거래량과 함께 올랐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데입니다. 저희가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영권 분쟁은 사이언스지만 실적을 본다면 한미약품 같은 계열사 안에서도 좀 더 집중할 종목을 두 분 동일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에 뜨거웠던 섹터와 종목 시장까지 다뤄봤는데요. 자, 저희
종목 궁금합니다. 고모님부터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 저희 매매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오늘 저희 공략주 있을까요? 반도체예요. 좋습니다. 반도체 안 좋다고 계속 말했는데 추천주는 또 반도체. 이유가 있겠죠. 예, 네오셈입니다. 예, 네오셈 이게 넥스트 HBM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HBM 갖고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오늘 네. 그 얘기하는데 그 다음 차례는 CXL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 그래서 그 메모리를 공유해서 더 용량을 크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건데 그게 하반기부터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4년 내 시장 규모를 한 150달러, 2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래 붙고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붙은 종목,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암만 반도체를 좀 그래도 뭐 하반기에는 좋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종목별로는 가는 종목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목표가 한 2만 원까지 보고 하면 매매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현재 자체가 신고가입니다. 인성희 고문이 오늘 전략 한마디가 트레이딩 전략이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도 오늘의 추천주는 반도체, 그 안에서도 네오셈을 추천하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의 오늘 공략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뭐 최근에 좀 주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뭐 다른 반도체나 여러 자동차처럼 뭐 신규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 잘 가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대형주 중에서도 기저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 여력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세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뭐 LCD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정리하면서 OLED 쪽으로 이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가 계속 좀 늦춰졌었거든요.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대형 OLED, LG전자 좀 최근에 좀 이 수주나 그리고 이제 TV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형 OLED 쪽에서의 그 수출이나 그 내수 쪽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구조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첫 흑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저는 매수 관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가격 전략을 좀 주신다면서요? 지금 현재 12,410원인데요. 우선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에서의 가장 높은 가격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이제 14,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는 14,000원은 당연히 좀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돌파한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이나 그런 부분을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성희 고문과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